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락,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가 제휴한 스테이블 코인, 오픈 USD. 여기에서 첫 번째로 선택한 망은 어떤 코인망일까요? 살펴보시죠. 글래스노드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 코인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유가 상승은 위험 자산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전쟁이다, 복잡한 소음 신호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다른 것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랑 유가, 이것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정직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말로 어떻게 연준 의장이 별거 아닙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닙니다라고 해도 정직하게 반응한 거 저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저는 최근 사태뿐만이 아니지만 어찌됐건 계속 보면서 왜 이렇게 스텝이 꼬일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 좋은 일입니다. 시장을 부양한다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이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필요한 일이죠. 정치인이 어떻게 선거에서 포기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익을 추구한다? 이거는 좀 이제 노고죠. 이건 좀 아니죠. 패권을 장악하겠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그 어떤 하나의 목표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는요, 하나를 얻고자 하면 다른 하나, 둘, 셋, 넷을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어떻게 다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 가집니까? 부자도 되면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사시고 배우자도 그런 게 세상 어디 있습니까? 포기를 한 다음에 집중하는 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가만 보시면 비트코인이 요즘 많이 이제 하락했죠. 조정을 계속 받고 있죠. 이 얘긴즉슨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다. 부담이 된다. 환율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 비트코인 맞습니다. 알트코인은 더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딱딱딱 어떤 공식처럼 4년 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무리 길게 쳐도 2009년에서 2024년까지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지금의 4년 주기는 저는 누군가 짜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저는 듭니다. 지금은요, 유동성 중요한데요. 지금은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특히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유럽이 어떻게 하느냐 마냐.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매크로 전쟁이다, 금리다, 달러 인덱스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정학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요, 예전에는 그냥 1차, 기껏해야 2차 방정식이라면 지금은 5차, 6차, 7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최근에 AI 주식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지하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로 쉽게 말하면 준비 없이 대충 사도 몇 달에 10배, 20배 이거 진짜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있었나? 이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변동성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낮아졌습니다. 향후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있어요. 그 밴드의 그 폭이요, 이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그 볼린저 밴드 자체가 수축이 됐어요. 지금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요, 비트코인이. 지난 1월 달에는 이 낮은 변동성에서 비트코인이 살짝 더 올랐다가 자이로 드롭처럼 밑으로 쑥 빠졌어요.
98,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쑥 밑으로 빠졌었죠. 지금 또 이 볼린저 밴드가 범위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건 뭐 동전 던지기라 이걸 어떻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코인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훌륭한 펀더멘탈이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왜 이럴까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이게 1차,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고차 방정식이 돼버려서 이게 뭐 전쟁 때문이나 인플레이션, 매파 연준 때문에 쫄아서 입법이 지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2조 원의 사익을 뭐 불법, 편법으로 추구해서 법이 없죠. 무법으로 어쨌든 가져가서 이것도 다 일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왔어야 되는 기폭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런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명확성과 유동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둘 다 안 나왔죠. 이 두 개가 지금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겠니? 라고 할 겁니다. 저는 불과 한 1년 반 전으로 지금 시계를 돌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코스피 크크크 했던 그 분들이 지금 진짜로 생각이 납니다. 지금 딱 코인이 그 수치를 당하고 있죠. 똑같다라고 봐요.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 시즌을 맞춘다라고 그 타이밍은 그거는 어렵죠. 이지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전 지났다. 남들이 이제는 욕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머릿속에서 아예 없는 단어가 됐어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럴 때도 우량 코인입니다. 계속 존버를 하면서 심지어 줍줍한다. 엄청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의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은 코인은 끝났다. 4년 주기는 이번에도 맞을 것이다. 10월 달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인이 끝나긴 왜 끝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4년 주기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억지로 이제 어거지로 맞출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쳐도 그럼 10월부터 시작 아닙니까? 이거는 설득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의 엄연한 전 노력과 선택 그 끈기와 운이 맞닿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계속 듭니다. 유명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마이클 터핀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트코인 아직 바닥 안 나왔다. 4만 달러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4만 달러 하면 굉장히 또 이제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바닥의 특징은 빠르게 반등을 하지 않더라. 지금 사계절에 비유하면 겨울이 이제 끝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뭐 초겨울 정도다. 아직 큰 거 남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이클에서는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0월 달에 비트코인 바닥이 나올 것이고 이제 저번에는 5만 7천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좀 더 낮추신 것 같습니다. 네, 4년 주기다 10월 바닥이다. 이분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어차피 몰라요. 이거 아십니까? 어차피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결국 뭐냐면 못 맞춰도 큰 돈 번다니까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 드리지만 다음 사이클에 100만 달러 간다면서 이걸 진짜로 믿으면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의치 않아요. 비트가 5만이건 6만이건 4만으로 떨어지건 7만 8만이건 그냥 꾸준히 담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만 달러 될 때까지. 5만 달러에 사면 20배 벌겠죠. 10만 달러에 벌면 10배 벌겠죠. 어차피 10배, 20배 간다는 걸 확실히 아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욕심은 항상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요. 한 방에, 단기에. 남들은 고생해도 나는 다 피해가고 싶어요는 저는 없다. 그건 없습니다. 오픈 USD 글로벌 결제 그 스테이블 코인 오픈 USD가 정식 출시하는데 가장 먼저 지원할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아시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블랙락, 코인베이스 140개 기업이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바로 출시가 됩니다. 초기 발행과 유통은 이더리움에서 시작이 되며 향후에 여러 네트워크로 확장이 되겠죠. 이더리움 인스티튜트
인스티튜셔널에서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 중립적인 네트워크, 이게 퍼블릭 체인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대량 채택이 관건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 기라성 같은 기업이 지금 어디 위에다 가장 먼저, 뭐 자산 토큰화도 마찬가지나요. 지금 뭐 화폐만, 뭐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뭐 CBDC 예금 토큰 이더리움 위에 올라오겠죠. 뭐 주식 토큰화, 채권 토큰화, 부동산 가장 많이 선택한 망은 어쨌든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대부분 채택을 해요. 왜? 거기 유동성이 제일 깊어요.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가 제일 좋아요. 이더리움은 심지어 스테이킹하면 이자도 줍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언제 샀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뭐 차곡차곡 이자가 조금씩이라도 쌓여가고 있는 거겠죠. 초우량 코인을 의심하신다면 의심하는 자신도 한 번씩은 전 의심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최대 은행 방코 산텐다르라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430만 달러,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 354만 달러. 이게 그렇게 뭐 큰 돈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존의 블랙락,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랑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산탄데르는 고객의 돈을 그러니까 대리로 사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산 게 아닙니다. 자기 돈이에요. 스페인 최대 은행이 자기 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처음으로 샀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 지금 소액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페인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2015년 10월 달 이때 비트코인을 알았겠습니까? 이더리움을 보통 사람이 알았을까요? 리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입니다. 2015년 10월 달 스페인 최대 은행은 리플에 라운드 A 투자에서 무려 4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죠. 2016년 9월 달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뭐 비트다, 이더다, 뭐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겠죠. 2016년 9월 달에 총 5,500만 달러, 이건 뭐 700억이 넘어가는 돈을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 기관 중에 하나가 스페인 최대 은행이고요. 여기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구글도 있어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영국의 은행, SBI, 일본의 큰 대형 금융 그룹, 엑센추어, 태국의 시암은행이라고 있습니다. 큰 은행이에요. CME 그룹 아시죠?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시게이트 등등이 어디에 투자했다? 리플에 투자했다니까요. 근데 보시면 은행에서 제일 싫어하는 곳이 실은 리플이었거든요. XRP 써가지고 뭐 국경 간 송금 결제 써버리면 은행은 망한다. 이게 우리가 소송 걸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스페인 최대 은행, 태국의 큰 은행, 일본의 큰 금융기관, 영국의 큰 은행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에 2015년, 16년부터 투자했냐, 한번 이거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근데 그냥 답부터 얘기 드립니다.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가리지 않고 받아요. USDC만 받습니까? 아니요. OUSD도 받고 테더도 받고 다 받아요. 퍼블릭 체인도 이더리움만 받습니까? 아니요. 수십 개를 받습니다. 이들과 왜 제휴를 했을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은행들에게 지금 자체적인 능력과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적과에 동침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리플입니다. 그게 XRP고요. XRP 렛저인 거예요. 자존심을 많이 버렸다라고까지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존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종필이 형님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연기금이 스트래터지 주식 보유량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로 치면 18억 3천만 원 정도 샀다. 미시간 주, 미국의 50개 중에 그냥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안에 든 거 아시죠?
국민연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8분의 1 정도요. 한 150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굴립니다. 베이비 부머, 정말 미래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미시간주 연기금에서 스트래터지 주식을 삽니다. 우리가 지금 스트래터지 주가를 보면 이건 지금 무슨 일인지 지금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다변화고요. 해치 차원에서 소액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8억 정도 그냥 산 거죠. 저는 미시간 주에 지금 연기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엄청나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중 조절하고 있죠. 무릎 아래서 계속 추매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정말 전 정도를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시간 주에서는 연기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155억 원어치 샀고요. ETF로 샀습니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지금 들고 있어요. 185억 원어치 ETF. 이거 두 개 합치면 340억 원. 크게 보이지만 전체 그 지금 자금에 비해서 0.03% 정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서클이 뉴욕 당국에서 신탁회사 라이센스를 드디어 취득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팔고를 넘어서 은행에 준하는 커스터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법적 자격이 생겼죠. 이미 2015년부터 비트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제 디지털 달러의 역할이 확대됐고 친규제다. 우리는 믿을 만한 회사다라고 당연히 외치겠죠. 전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서클이 USDC의 경쟁사가 지금 테더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OUSD라고 하는 갑자기 뭐 블랙락부터 뭐 코인베이스다 뭐 저기 뭐 비자 마스터카드 다 끌고 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나 이제 안 할래 했습니까? 입법이 지연됐다고 해서 좌절했습니까? 서클. 연준에서 매파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 이거 라이센스 그냥 포기할래. 안 그렇잖아요. 저는 2015년부터 서클을 지켜봤던, 저는 그 제레미 얼레어 CEO를 직접 초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쪽에 뭐 한국 뭐 다른 나라는 전혀 지금 그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한국에 모시진 못했는데 저는 뭐 제가 모시려고 했으면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2013년 10월부터 창업을 한 회사가 서클입니다.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비트코인을 소소하게 판매하는 구멍가게였어요. 비트코인 소매업, 지갑 만들어서 그거 그냥 살 수 있게 망했죠. 보기 좋게 망했어요. 여기 지금 뭐 뉴욕에서 비트 라이센스 땄다고 했는데요. 이거 있어도 안 됐어요. USDC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뭐 상장도 했고 지금 잘 나가죠. 근데 대부분은 지난날의 치욕의 순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죠. 구독자님도 이제 알게 되셨죠.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려 10년을 노력했습니다. 서클 회사고요. XRP 역시도 지금은 이제 주요 암호화폐 중에서 평균 거래 규모가 1위다. 기관들이 XRP를 사고 팔고 많이 한다라고 지금 하네요. 일반 우리 같은 개인들이 아니고 이제 XRP 레저, 리플망은 고액 자금 이동. 그러니까 좀 그 규모가 크다. 그다음에 자산 토큰화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고 리플에서는 RLUSD를 94% 정도 쓰고 있다라. 자기 거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사용자들을 잡아야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대량 채택이 핵심입니다. 리플망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화폐는 안 받냐? 다른 뭐 주식 토큰이나 뭐 채권 토큰이나 ETF, 지수 ETF 토큰이나 이거 가리지 않아요. 그냥 고속도로 다 내줍니다. 다만 이제 XRP나 RLUSD 본인이 선호하는 그 망 위주로 그 화폐 그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수수료를 좀 깎아준달지 편의를 제공하겠죠. 저는 클래리티 법이 지금 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는 XRP라고 생각합니다. 비트나 이더는 클래리티랑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파심에 비트코인 XRP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꾸 스테이킹 준다고 해서 이거 사기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 이런데 이제 돈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노파심 얘기를 드렸고, 마이크 노버그라츠라고 있어요. 억만장자인데요.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낌적인 느낌은 안 될 것 같지만 뭐 본인은 뭐 가능할 것 같다. 윤리 조항에 있어서 결국은 합의를 할 것이다. 저는 합의가 어쨌든 지금도 나올 거라는 주의입니다. 8월이 아니고 9월 중순도 아니라 9월 말까지도 저는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마지막이다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9월 말 넘어가면 올해는 진짜 안 됩니다. 저 이제 9월 말 넘어가면 저도 이제 뭐 그때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게 찐을 빼는 거예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 힘들 때 스타들 저 뭡니까 그 켄 그리핑처럼 힘들 때 원래 더 힘든 말을 막 그냥 소금 상처에다 소금 막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코인도 그렇고 AI 주식도 전 미래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쉽게 돈 버는 시기는 전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저는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그냥 뭐 멋모르고 기우제랑은 제가 볼 때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한 끗이 되게 중요하겠죠. 바클레이즈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의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현업자 대비했을 때 자기 할 말을 눈치 안 보고 저는 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클래리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은행들을 가장 큰 승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뭐가 좋은데? 실시간 정산. 실은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원래 은행 뭐 채권 뭐 주식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티끌 같은 수수료, 깊은 유동성. 이더리움 하는 이유가 이더리움 왕위에 가장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코드를 딱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이제 솔라나도 있고 뭐 리플망도 있고 스텔라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JP 모건 입장에서 법 통과를 막아야 유리할 것처럼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1차원적. 조금 더 넘어가셔야 돼요. JP 모건 지금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크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판매하고 담보 대출하고 엄청난 신규 비즈니스가 법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고발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야. 뭐 미성년자 베팅 금지법을 위반했어. 뭐 벌금도 매기고 지금 소송, 뭐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죠. 불과 우리가 이게 한 7년 전이었을까요? 코인은 사기고 불법이고 도박이었거든요. 지금 예측시장이 불법이고 도박. 사실은 도박적인 요소가 특히 예측시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적이고 도박적인 요소가 그런데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전 정치인들이 그리고 뒷단에 있는 그 킹메이커들이 이거를 결정한다라고 봐요. 그들이 이걸 쓰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했다고 바로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 소송하고 난립니다. 저는 크립토, AI, 그리고 예측 시장도 세상을 뒤집는 기술이라고 여전히 봅니다. 부작용이 없다가 아닙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뒤집는 기술이 불법이고 도박이고 위험할 때 사야만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다들 뭐 불법이고 뭐 리플 소송 당했을 때 XRP 막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꾸준히 샀던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곡소리가 나오는 가격이 아니고요. 3배, 5배, 7배 가격이에요. 왜?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을 샀잖아요. 그게 현재의 저는 크립토라고 생각해요. AI 주식도 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평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한 머니의 시대는 같지만 저는 어렵게 버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죠. 쉽게 얘기를 드리면 쉽게 벌지 말자. 땀 흘리자는 거예요. 깨지고 실패하고 고생한 뒤에 얻는 수익이
더 값지고요. 저는 이 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이게 저는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